로버트 그린은 현대 최고의 전략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 본성 연구에 권위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고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권력 욕망과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그리고 인간 본성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들에게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혹의 기술은 로버트 그린의 두 번째 저서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었던 인물들의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영향력과 매력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카사노바, 나폴레옹, 마릴린 먼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린은 이들 역사 속 유혹의 대가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심리적 전략과 구체적인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애 기술을 다루는 서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입문서입니다. 비즈니스, 정치,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유혹의 기술을 통해 유혹의 메커니즘을 해부합니다. 유혹은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유혹을 단순한 성적 매력이나 로맨스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심리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지도자들, 예술가들, 혁명가들은 모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유혹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린은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경쟁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단순한 논리나 강함만으로는 타인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감정과 무의식에 호소하는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기술이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이유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린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유혹자 유형은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파멸로 이끌었던 요정들을 가리킵니다. 강력한 성적 매력과 신비로움을 무기로 삼는 유혹자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 마릴린 먼로, 마타 하리 등이 대표적인 사이렌 유형의 인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사례는 사이렌의 핵심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신비롭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포장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당시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들을 매혹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연출력과 상황 조작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처음 만날 때 그녀는 황금 비단에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바지선을 타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는 스스로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분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현대의 마릴린 먼로 역시 사이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천진난만함과 성적 매력을 절묘하게 조합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강력한 성적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매력이 사람들을 더욱 강렬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사이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환상을 자극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레이크입니다. 레이크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남성 유혹자를 지칭합니다. 카사노바, 바이런 경, 존 F 케네디 등이 대표적인 레이크 유형의 인물들입니다. 레이크의 핵심은 여성들에게 위험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카사노바의 회고록은 레이크의 성공 비결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카사노바는 만나는 각각의 여성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녀들의 개성과 욕망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맞춤형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모나 지위로 여성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연결과 지적인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위험성과 함께 금지된 쾌락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효과적으로 자극했습니다. 바이런 경의 경우는 그의 문학적 재능과 스캔들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그의 개인사는 그의 매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유럽 여성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는 열정적이고 어두운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는 행동들로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는 이러한 위험한 이미지가 오히려 그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현대의 레이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자신감과 약간의 반항적 기질, 그리고 신비로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는 지나친 자기중심성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레이크의 어두운 면도 경고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상적 연인입니다. 이상적 연인은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꿈꾸는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을 연출하는 유혹자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관찰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숨겨진 욕망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관계는 이상적 연인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줍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이 원했던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 여성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거대한 야심과 권력욕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부족했던 사교계의 경험과 문화적 세련미를 제공했습니다. 조세핀은 그의 이상형을 완벽하게 체현한 존재였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메리앤 루이스의 관계 역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디즈레일리는 자신보다 15살 많고 부유한 과부였던 메리앤을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녀가 원하는 젊고 재능 있는 연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공유함으로써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상적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이상을 구현하되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결함이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댄디입니다. 댄디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진 양성적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성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냅니다. 루돌프 발렌티노는 1920년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댄디형 스타였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서구 남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영화 아랍의 셰이크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강인함과 부드러움, 야성과 우아함이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었습니다. 남성 관객들은 그를 여성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양성적인 매력이 여성들에게는 새롭고 자극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를렌 디트리히는 여성 댄디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성복을 입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되던 행동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여성적 매력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댄디가 되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창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유혹의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유혹을 위해서는 자신의 매력이 통할 수 있는 대상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이상적인 유혹 대상은 현재 상황에 어느 정도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과거에 유혹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혹이 주는 쾌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대상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계산적인 사람들,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혹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강한 유혹자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은 차이와 대조에서 나오는 긴장감이 필요하기에 자신과 너무 비슷한 성향의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 거짓된 안정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먼저 그들의 경계심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혹자는 무해하고 친근한 모습을 연출해야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경험을 찾아내 친밀감을 조성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거나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사노바는 새로운 여성을 만날 때마다 먼저 신뢰할 만한 친구나 상담자 역할을 하며 그녀의 내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란과 쾌락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조성되면 이제 미묘한 유혹의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진위를 추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선, 미소, 우연한 접촉 등의 비언어적 신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빛이나 몸짓으로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소통은 상대방의 무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에 조금씩 침투하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우연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혹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재미있는 역학관계가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유혹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점차 피유혹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혹자는 적절한 시점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이 자신을 추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줄이거나 다른 일로 바쁜 척하거나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당신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2단계가 성공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을 정복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유혹의 완성의 핵심적입니다. 효과적인 유혹자는 현실보다 환상을 판매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제약과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유혹자는 바로 그런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깊은 욕망과 환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현해 주어야 합니다. 디즈니랜드의 창시자 월트 디즈니는 환상 창조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화 속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 유혹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의 만남, 독특한 경험의 공유 등이 모두 환상 창조의 방법들입니다. 유혹의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속적인 행복이나 만족감보다는 기쁨과 불안, 희망과 절망을 번갈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강한 중독성을 만듭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간헐적 강화 원리와 같습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대하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면 상대방이 지쳐서 포기할 수 있고 자신도 게임에 빠져들어 진정한 감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더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유혹자는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기나 도덕적 제약을 살짝 위반하는 것은 강력한 흥분과 쾌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험한 연애, 비밀스러운 만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짝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릴과 금기의 쾌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는 유혹의 반대편에 있는 반유혹자들의 특징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을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집착형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며 개인적 공간을 침해하고 질식할 듯한 압박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심판관용입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부함의 달인입니다. 이들은 예측 가능하고 재미없는 사람들로 유혹의 핵심인 신비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기술을 다루면서도 그것의 윤리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에 도덕적 책임이 따릅니다. 선의의 유혹과 악의적 조작 사이의 경계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진정한 유혹자는 상대방도 즐거움을 얻는 상호 이익적인 관계를 추구하지만 조작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유혹 과정에서 거짓이나 기만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자신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가면을 쓴 유혹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기술에 능숙해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중독입니다. 유혹의 과정 자체에 중독되어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상대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다 보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오남용입니다. 유혹의 기술이 늘수록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데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기술을 조작이나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유혹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물리적 존재감이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제한되므로 전통적인 유혹 기법들을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유혹의 핵심은 큐레이션된 자아의 창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면만을 선별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이미지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실제 만남에서 실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유혹은 즉시성과 인내심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며 적절한 간격과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집단적 유혹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깊은 욕망과 환상에 호소하여 단순한 제품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판매합니다.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창의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자체가 일종의 유혹자 역할을 했으며 제품 발표회는 거대한 유혹의 무대였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유혹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희소성, 독점성,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제품의 실용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프리미엄을 창출합니다. 정치 역시 유혹의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성공적인 정치인들은 논리적 설득보다는 감정적 호소를 통해 대중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유권자들의 불안, 희망, 꿈,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고 매력적인 내러티브로 포장하여 대중들이 쉽게 동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혹의 위험성도 큽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는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는 유혹의 기술을 자기 개발의 도구로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진정한 유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이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매력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유혹자에 가장 적합한지 파악하여 그 방향으로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카사노바가 될 수는 없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또한 필요합니다. 유혹자는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감성과 직관을 개발하여 타인의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법과 진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유혹의 기술들은 도구일 뿐이며 그 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단순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유혹자는 상대방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취약함과 진정성을 적절히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가면보다 인간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혹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심리의 깊은 층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유용하며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는 독자들에게 유혹의 기술을 배우되 항상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진정한 유혹자는 타인을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유혹의 기술은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며 결국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인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17,482